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예, 앞서 정춘숙 의원 인터뷰했고요. 이번에는 안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민영 변호사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명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어디 뭐 출장 가 계시다고요? 네, 지금 연천 논두렁 위에 서 있습니다. 논두렁 위에서 전화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 정말 스튜디오에 갔어야 되는데. 예, 아닙니다. 논두렁 위에서 이 변호사님이 참 방송해 주시는 거 무지무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선고 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먼저 이 질문 드릴게요.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이 믿을 만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 어떤 근거에서였을까요? 먼저 좀 판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재판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세요. 예. 이 형사 판결을 이해하는 키워드, 특히 이 사건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무죄 추정 원칙이고 나머지 하나는 위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위력. 위력. 예. 예.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피고인의 혐의, 뭐 이 사건에서 안전지사의 혐의가 확신을 가질 정도가 돼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피고인한테 뭐 예를 들어서 바둑으로 치면 몇 점 깔고 시작을 하게 해주는 게 이 무죄 추정 원칙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그 안전지사의 위력 때문에 그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그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이제 그 입증이 돼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위력을 입증할 증거가 김지은 씨의 진술밖에 없다라고 재판부는 받고, 이제 그 진술을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질문 주신 그 김지은 씨의 말을 믿지 못할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한 4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그 서울에 있었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안전지사가 김지은 씨를 방해로 불러서 씻고 나오라라고 했는데, 뭐 그 말을 듣고 그 김지은 씨가 씻고 나온 부분. 두 번째는 호텔이 만실이 아닌데도 그 운전비서에게는 방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운전비서를 뭐 다른 호텔로 보내고 자신과 안전지사가 같은 호텔에 묵은 점. 주변 지인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평소에 호소해왔다라고 김지은 씨가 주장을 했는데, 뭐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까 뭐 그 실제로 그 무렵에 뭐 전화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거나 다르거나 한 점, 또 안전지사와 하는 텔레그램을 삭제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들어서 좀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그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지사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증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그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재판부가 아니라 검사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중립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형사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안전지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비판을 하기는 좀 재판부가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리고 안전지사는 처음에 3월 달에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태도나 진술이 이제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재판부가 왜 그 얘기가 달라졌는지 그 번복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추궁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이걸 재판부의 뭐 의사를 좀 나름대로 선회를 해보자면, 그 페이스북 진술이라는 게 법정에서 한 진술도 아니고, 또 혐의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도덕적 수사로 볼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판결문 보면은요, 네, 예. 주로 그 피해자인 김지은 씨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이제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참 좀 갸우뚱했던 것이, 뭐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 이 피해자다운 태도가 이게 어떤 걸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이 김 씨 문제만 좀 집중을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제 판결문 원문을 보지 않았는데 예. 만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다운 태도가 뭔지 연구가 된 적도 없고 예, 예. 이거는 뭐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자의적인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뭐 삼았다라고 하면 좀 이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그러니까 김 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그러니까 성폭력 재판, 성범죄 재판에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예. 보통 이 성범죄라는 게 밀실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 사안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증거가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 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예. 그 와중에서는 보통 가해자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니까 피해자의 진술밖에 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안은 성관계 유무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성관계는 양측이 다 인정을 하면서 다만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다투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 그 내심, 그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내심이 어땠냐 이런 걸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이나 행동에 좀 어쩔 수 없이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위력에 대한 뭐 증거가 없었다. 뭐 그런 이제 판결 이후였는데요. 네. 판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인 여성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게 성립된 적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제가 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판결문을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실무에서 보면 없습니다. 보통 상대가 미성년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경우에만 그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기소가 되고 성립이 되지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해서는 저도 뭐 본 적도 없고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판결된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좀 상하 위계적인 관계, 이 권력 관계에 있으면은 뭐 충분히 또 그럴 법도 하거든요. 꼭 뭐 협박이나 뭐 폭행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이 돼가지고 뭐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런 건 있을 법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 뭐 어디까지 현행법에서 이 규정을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법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 나라 요새 그러니까 이 사건이 화제되면서 여러 나라 뭐 법제가 나오는데 가령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강제에 의한 성관계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뭐 성착취라 그래서 동의가 있었지만 그 동의가 불완전했거나 하자가 있었던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뉴욕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주 법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동의, 그러니까 폭력 행사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상황에서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판부에서도 이 입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법상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비동의 간음죄나 아니면 그 뭐 성착취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아마 재판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요. 그러면은 성폭력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거를 거절을 했다,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여성계에서는 뭐 은장도 꺼내들란 말이냐, 뭐 이런 항변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 당시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지라도 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하는 형식을 하면 보통 이 신빙성을 그 일기나 계속 쓴 일지의 신빙성을 많이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은 저항하기 힘들다 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일지나 일기 형태로 남겨두시면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현행법에 좀 이제 책임을 넘겼어요. 네, 현행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다. 죄형 법정주의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재판부 입장 그 부분에 대한 재판부 입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두 고개를 넘어야 돼요. 하나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에서 위력 행사든 아니면 뭐 힘의 행사든 간에 그 행사가 있었어야만 처벌을 내는 구조인데 예.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위력 행사나 힘 행사가 없었다라는 점 때문에 무죄가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동의 간음죄나 예. 아니면 성착취 개념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 좀 이 판결이 어느 정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예. 1심에서는 이렇게 이제 무죄 선고가 났는데 앞으로 네. 2심 가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제일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직접 증거를 보지 않고서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예. 특히나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다투면 굉장히 예민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심 그 사람의 내심을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직접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예. 저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법도 저건 고치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법이 네, 이러지 맞습니다. 않았다면은 다른 결과가 이제 나왔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신 변호사님, 예, 오늘 논토론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끝내기 전에 잠시 신 변호사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매주 금요일에 만나게 되죠? 네, 6월부터 그 판결한다라는 코너로 매주 수요일 날 만나 뵀었는데요. 예. 이번 가을 개편부터는 금요일로 바꿔서 청취자분들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격주도 아니고 매주 우리 신민영 변호사님 청취자들께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